이렇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정리할 건데 어떨 때 항상 주인공이 중요하다고 했어. 뭐뭐는 이게 주어지 주인공, 뭐뭐는 뭐뭐가 뭐뭐 하기 위한 앞에 있는 이런 주어가 아니야. 주인공 입장에서 잘 봐야 된다. 첫 번째, P하고 Q의 관계에서 P는 화살을 출발시켜. 요놈은 돼. 근데 받는 건 안 돼. 다시 말하면 화살표 방향과 뭐는 일치한다고 해서 포함 관계는 일치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P가 Q 요쪽으로 포함 관계가 되는 경우 이걸 우리가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면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충분 조건. 누가 주인공이야? P가 주인공이야. P는 화살표를 뭐만 했어? 출발만 시켰지. 출발한다는 느낌으로 기억하면 돼. 출발시키면 충분 조건. 두 번째, P는 Q에 대한 무슨 조건이냐 했더니 화살표와 포함 관계를 따졌더니 이놈은 되지 않고 반대편 요놈은 되는 거죠. 포함 관계가 이쪽만 된다는 거지. 얘는 화살을 뭐 했어? 받은 거죠. 그래서 남겨야 된다 이거 약속이니까 요런 관계를 우리가 무슨 조건이라고 그래? 필요 조건. 자, 화살을 받았죠? 화살을 받았다고 가슴으로 뭐가 난다고 했어? 피가 난다. 기억하라고 했어. 화살을 받으면 피가 나. 필요 조건. 출발시키면 충분 조건. 세 번째, P하고 Q의 관계야. 요 화살표 출발시킨 것도 되고 받는 것도 다 되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약속. 필요 충분 조건. 명칭이니까 그대로 필요. 받기도 하고 출발시키기도 했죠. 네 번째, 뭐 거의 드물긴 하지만 이것도 되지 않고 이쪽으로 되는 것. 얘는 아무 조건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누군지를 잘 봐야 돼. 그런데 학교 측 내신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장난을 치지 않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바꿔버려.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바꿉니다. 누가 바뀌었어 지금? 주인공이 바뀌었죠. 그럼 봐라. 이제 만약에 문제를 학교 측 내신 시험에 이렇게 바꾸면 얘는 뭘로 바꿔버려? 필요 조건으로 바뀌는 거죠. 그냥 친구님 뭔 말인지 이해돼? 주인공이 달라지잖아. 이 주인공이 누구야 여기서는? Q잖아. Q. 그럼 이 조건인 건 어떤 경우야? Q가 화살을 받았지? 그럼 필요 조건으로 바뀐다고. 여기는 필요 조건. 누가 주인공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얘는 뭐야? 충분. 그렇죠. 얘는 똑같죠. 필요 충분. 이렇게. 그래서 이거 내신 시험일 때 반드시 문제 시험지에 주인공이 누군지 동그라미 치고 바로 풀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자, 그럼 간다. 빈칸 메꾸기. P면 Q가 참이야. 참이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어? 줄을 두 줄 쓸 수 있다고 했지. 한 줄짜리와 두 줄짜리의 차이점이 뭐라고? 참으로 확정되면 두 줄 쓸 수 있다고 했어. 따라서 주인공이 누구냐 지금? P죠. 따라서 P 입장에서 보면 P는 Q에 대한 무슨 조건? 출발시켰냐?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두 번째, 이번엔 누가 바뀌었어요? 주인공이 바뀌었어. 따라서 Q는 P에 대한 무슨 조건? 화살을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2번, P면 Q와 Q이면 P가 모두 참이래. 그러니까 P면 Q인 것도 참인 거고 Q이면 P인 것도 모두 참이라고. 결국 두 놈은 똑같다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P는 Q에 대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정식 명칭이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답을 쓸 때 충분 필요 조건으로 쓰면 틀릴 가능성도 있는 거야. 약속이 우리가 필요를 먼저 쓰는 거지. Q도 마찬가지.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치 관계라 해요. 동치. 서로 같은 관계. 그러니까 P하고 Q는 똑같은 조건이야. 표현만 다를 뿐이다. 자, 대표 10번 본다. P는 Q의 기간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 아닌 걸 구하라고 했어. 그럼 봐라. 주인공이 누구야 지금 여기서? P. 자, 주인공이 동그라미 치고 P는 Q의 기간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 아닌 거니까 어떤 거 찾는 거야? 요 관계 찾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 화살표 왔다리 갔다리 해놓고 OX로 갈 거야. 다 화살표 이렇게 해놓고 포함 관계 또는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낼 거야. 자, 갑니다. 첫 번째. X는 2보다 크다고 Q는 X는 4보다 크다야. 그림 그리면 끝나죠. 수직선에. 자, 2하고 4가 있어. 자, P는 뭐야? 2보다 크다. 자, 이게 P 조건이죠. Q 조건은 뭐야? 4보다 크다. 이게 Q죠. 누가 더 큰 관계야? 승훈? 4가 더 2가 더 비관계. P가 다 Q를 먹었잖아요. 포함 관계가 어느 쪽이야? P 쪽이잖아. 따라서 화살을 뭐해? 출발하는 건 안 됐고 받는 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첫 번째는 무슨 조건이야? P는 필요 조건. 이렇게 따지고. 잘해야 돼. 시험에 내신 시험에 아주 잘 등장하는 필요 충분 조건에 관한 문제. 그다음 P는 6의 약수, Q는 8의 약수래. 자, 6의 약수 써볼까요? 누구 있어요? 1, 2, 3, 6. 이걸 집합으로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라고 하죠. 진리집. 18의 약수 승은 불러? 1, 2, 3, 6, 18, 9, 18. 포함 관계가 명확해요. 어느 쪽? 이쪽인가요? 이거 되는 거고 이거 안 되는 거죠. 무슨 조건이냐 해서 얘는 충분 조건. 이렇게. 자, 그러면 충분 조건 되는 거니까 니은 일단 되는 거지. 자, 디귿 갑니다. x, y는 다 실수라고 했어. 자, 이게 아주 많이 나오는 일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에요. x, y는 다 무슨 수? 실수. 자, 실수를 제곱해서 더한 놈. 두 실수를 제곱해서 더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둘 다 0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x도 0, y도 0이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의 뜻이 요놈의 뜻인데 봐라 q가 딱 가지고 있는 거네. 그래 안 그래? 요 말이나 요 말이나 어때? 똑같은 말인 거지? 동치관계라는 뜻이야. 똑같다는 거.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 똑같은 뜻이니까 그냥 제곱에서 0 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 x도 0이고 y도 0이어야 된다니까 승훈아. 따라서 무슨 조건이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이제 리을이 좀 어려웠어. 잘 해야 돼. 리을이 매우 어렵다. 얘는 포함 관계 따지는 것보다 요 집합의 관계에서 따지는 거니까. P 봐봐, P. P는 B하고 C의 교집합에 쏙 들어가야죠. B가 요렇게 있고 C가 요렇게 있어. 자, 그럼 A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A는 B와 C의 교집합에 들어가야 되지. 여기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A는 어디에 그려져야 돼? 여기에 그려져야지. 그냥 맞냐고. 요 그림일 때, 자 물어봐. A는 B의 부분집합 맞아? 또는 A는 C의 부분집합 맞냐고. 그러니까 일단 화살표 되는 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또는이야. A가 거꾸로 갈 거야. A가 B의 부분집합 또는 A가 C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B하고 C 중에 어느 하나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맞냐? 그림 그려본다. 자, B하고 C가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그러면 A는 어느 정도 있냐?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됐어요. A는 B의 부분집합 맞아. A는 C의 부분집합 안 돼도 된다고. 또는이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할 거니까 이제 왼쪽으로 간다. B와 C 교집합에 A가 포함이 되냐고. 안 되죠. 이 부분이 있어서. 승훈 이해 안 되지? 따라서 이게 무슨 조건이야? 승훈? 충분 조건. 따라서 정답 누구 고르면 돼? 리은하고 리을 이렇게. T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인 걸 찾아낸 거야. 대표 11번. 아주 전형적인 시험 문제죠.
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다음 두 번째 조건 4x b는 3x 5 이건가요? 5 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일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대값의 곱 a의 최대값 b의 최대값 둘 다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곱을 구하라고 했어. 단 b는 4보다 크거나. 자,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 자, 주인공이 누군지 먼저 동그라미 칠 거야. 첫 번째 줄 누가 주인공이야? 이게 주인공이죠. 는이니까. 두 번째 누가 주인공이야? 이놈이 주인공. 자, 그래서 첫 번째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돼 안 돼? 안 되고 주인공이 화살을 받아야 되는 거죠.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 그린다. 첫 번째 3하고 5는 확정이야. 3하고 5는 확정. 그냥 자 이제 A를 찍어서 A가 요놈을 다 뭐 해야 돼? 먹어야지. 포함시켜버려야지. 그러니까 A 찍고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 오른쪽 가면 안 되죠. A가 여기 있었어. 오른쪽 가도 다 안 돼. 그래서 A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냥 요렇게 되면 그럼 누구와의 관계야? A와 3의 관계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그래서 A는 3보다 누가 더 커야 돼? 3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죠. 이 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도 되겠지. 얘 자체가 구멍이 뚫렸으니까. 자, 두 번째 갑니다. 3하고 5는 확정이 되어 있어. 3하고 5는 확정. 자, 이제 주인공이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화살표 이렇게 되는 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 안 되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4하고 b야. 4는 어디 있어? 3하고 5 사이에 있어야지. 3하고 맞아 숫자?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숫자 맞나? 주인공이 있었어야 되는 거 상관없지. 안에 집어넣으면 되죠. 안에 집어넣으면 되지. 포함 관계가 여기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면 되죠. 맞아? 4는 여기 있고 B는 요 안에 쏙 들어간 요런 그림입니다. 여기가 4하고 여기가 누구야? B가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관계는 누구야? 요 관계지. 맞아? 그래서 4하고 B의 관계. 4보다는 커도 되고 6보다는. 자 이제 문제 마무리. A의 최대값이야. 얘는 뭐야?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A의 최대값 누구야? 3이 되고 B의 최대값은 누구야? 5가 되겠지. 두 놈을 곱하라고 했어요. 얼마? 15. 문제 조건에서 B는 4보다 크다고 줬으니까 당연히 4 오른쪽에 있는 거. 화살표를 표시해서 풀어내는 거고. 9번으로 갑니다. 9번, 10번 하면 내용은 끝이다. 9번, 10번. 근데 10번이 아주 내용이 많아요. 자, 우리가 부등식에서 또는 뭐 어떤 식을 주어질 때 항상 참여되는 건 증명이 필요한 거라고 해서 증명 방법이 두 가지야. 직접 증명하는 직접 증명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로 사용할 것은 여기 나온 간접 증명법이야. 직접 증명하면 돼. 근데 여기 이 간접 증명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대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다? 기류법이 있다.
둘 다 알아야 돼. 이번 기말고사에 시험 범위에 명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술형 후보가 요 둘 중에 증명하는 거. 교과서에 증명 나와 있는 거 싹 다 거의 암기하듯이 술술술 쓸 수 있어야 된다. 됐나요? 자, 대우법은 뭐야? 별거 없어. 원래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게 누구라고 했어? 대우라고 했지. 그러니까 대우법은 뭐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야. 이해되죠?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법. 이 기류법이 매우 기류법은 뭐냐? 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루트 2는 무리수다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자, 근데 얘를 기류법으로 증명하면 뭐냐? 요 결론을 부정해. 결론을 부정하라고. 그래서 모순됨을 보이는 거야. 자, 그럼 루트 2는 무리수다의 결론을 부정하면 뭐야? 루트 2는 뭐라? 무리수가 아니니까 뭐라고 해? 유리수이다 라 놓고 이제 샬라샬라 해서 이게 유리수가 아님을 보여주면 돼. 이게 무슨 법이라고? 기류법. 됐냐? 주어진 놈의 결론에 또는 가정을 부정해서 반대의 모순됨을 보여주는 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되고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라. 실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해. 아주 대표적인 게 이것도에 기류법 한번 소개해 볼게요. 증명. 루트 2는 무리수다이를 기류법으로 증명해 볼게요. 가정 또는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됨을 보이는 거라고 했지. 자, 부정했죠?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해. 가장 대표적인 증명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니까 루트 2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유리수의 정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지. 따라서 루트 2를 뭐라고 쓸 수 있어? m분의 n으로 쓸 수 있냐? 분수꼴로. 자, 중요한 거 mn은 반드시 무슨 소해야 돼? 서로소.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서로소의 뜻이 뭐야? 서로소의 뜻. 집합 말고 일반적인 서로소의 뜻.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의 관계.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된다고. 이게 되냐? 2하고 3 서로소냐? 승훈. 네. 왜? 얘의 약수는 1, 2, 얘의 약수는 1, 3. 최대 공약수 1밖에 없잖아. 맞아? 자, 그래서 루트 2는 m분의 n이라고 일단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n은 루트 2m으로 쓸 수 있냐? 양변 제곱에 어떻게 돼? n 제곱은 뭐야? 2m의 제곱. 그래서 양변 뭐 했다고? 승우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법? 기류법. 기류법을 어떻게 한다고? 어? 결론이나 가정을 부정해. 그게 모순됨을 보이면 돼. 우리 지금 뭐 보이려고 하는 거야?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보이려고 있는 거지. 그러면 결론은 뭐야? 무리수라고 증명하는 거라고. 가장 대표적인 증명 방법이다 이게. 우리 개편된 교재에서는 루트 2를 뭘로 바꿨다? 루트 3으로만 바꿨더라. 예전 책에는 전부 루트 2인데 너무 식상하지? 여러분 개편된 책에는 루트 3으로 나와 있으니까 똑같이 해주면 된다. 똑같이 해주면. 자, 그럼 봐라. n제곱이 2 곱하기 뭐 제곱이지? 자, 그럼 n제곱은 뭐야? 2의 배수 또는 짝수냐? 상관없어. 둘 다 써도 2의 배수는 짝수냐? n제곱이 짝수냐고. n제곱이 2 곱하기 뭘로 되어 있잖아. 여기를 뭐라고 써도 된다고? 2의 배수라고 써도 상관없어. n제곱은 짝수이므로 n도 네모이다. 제곱한 게 짝수면 그 자체는 뭐야? 짝수죠 당연히. 2의 배수 맞나? 승훈아, 네.
너 뒤에 친구들 뭐 하고 있는 거 봐봐. 이고에 있는 그 친구 2명은 뭐 하고 있는 거 봐보라고 빨리. 어? 아니 가장 대표적인 기류법의 증명 방법을 지금 가볍게 소개하고 있는데 n제곱은 짝수이므로 n도 뭐다? 짝수라고 짝수. 자 그럼 n을 뭐라 잡을 수 있어 이제? 짝수니까 일반적으로 2k로 잡을 수 있어.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걸 기억이라고 할게 편하게 그냥 n제곱을 2k라고 하면 기억에 대입해봐. 기억에 대입 하면 어떻게 돼? 4k의 제곱이야 는 2m의 제곱. 그럼 n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2k의 제곱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m제곱도 뭐가 되겠어? m제곱은 뭐에 된 거야? 짝수지. 여기를 뭘로 써도 된다고? 2의 배수라고 써도 돼. n제곱, m제곱은 짝수이므로 m도 뭐가 돼? 짝수냐? 그런데 m도 짝수고 그런데 mn이 모두 뭐야? 짝수지. mn은 서로소인 자연수라며. mn이 모두 짝수이므로 mn은 서로소라는 가정의 뭐야? 모순이야. 됐어. 모순됨을 보였네. 따라서 거짓말 했죠. 루트 2는 뭐인 걸 확정했어? 무리수이다. 이렇게 보여줘. 하여튼 뭐 순서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아무튼 2의 배수로 써도 되고 짝수로 써도 되는 거니까 가볍게 해주면 될 것 같긴 해. 그래서 내복하는 이거 쓰면 돼. 대우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다? 기류법이 있다. 뭐 이 정도 써주면 되고 그게 밑에 증명에서 기류법으로 증명해봐라 했고 선생님이 그 이따 뭐라 했어? 증명 내용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 써있죠.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죠. 한 번도 안 해보면 이거 힘들어 하기가. 밑에 기류법에다 써놔봐. 기류법 동그라미 치고 기류법의 뜻 결론을 뭐해?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김을 보여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것. 기름법을 뭐라고 한다고?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이 생김을 보여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방금 이거 한 거죠? 이런 방법.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김을 보여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기름. 자, 이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절대 부등식이 뭔가 보자. 우리가 부등식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부등식의 종류 두 가지. 뭐와 뭐 있어? 조건 부등식이 있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야? 절대 부등식. 하기 전에 잠깐 등식으로 가볼게. 등식의 종류 두 가지가 있지. 방정식이 있고 또 하나 누구 있어? 방등식. 자, 선생님이 뜬금없이 왜 등식을 썼는지 잘 생각하면 된다. 방정식의 뜻,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놈이지. 하지만 항등식은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 그냥 이거 그대로 가.
조건 부등식. x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부등식. 뭐라고? 절대 부등식. 조건 부등식은 뭘 하면 돼? 푼다야. 그냥 풀면 돼. 하지만 절대 부등식은 뭐 해야 된다고? 다 증명해야 돼. 항상 참인 부등식 뭐 한다? 증명한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빈칸 메꾸기로 가볍게 해보시고 나머지 기본적인 뭐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하면 된다. 자, 그게 봐. 첫 번째, 증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들인데, 여기 3번에 증명할 때 많이 기억 A와 B가, 자, 요렇게 요 A, 앞에 있는 A가 크다를 증명하는 방법이야. 그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뭘까요? 빼어보는 거지. 그냥 빼어서 모이면 돼. 양수임을 보이면 되는 거지. 이게 증명할 때 쓰는 방법이야. 앞에 있는 A가 크다를 증명하는 방법. A, B는 다 실수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어떤 값 나온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실수니까 제곱하고 대해서 한 것도 항상 0보다 큰 값 나온다는 거. 자, 디귿 아까 하면 나왔던 거죠. 절대 부등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의 뜻이 뭐였다고? 둘 다 0이다의 뜻이었죠. 하나 더 쓸까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다. 요것도 똑같은 뜻이야. A도 0이고 B도 0이다의 뜻.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무슨 조건이야? 다 필요 충분 조건인 거야. 대표적인 것이니까 잘 기억하면 돼. 자, 뭐 리을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 마찬가지 A, B 루트 씌운 거나 제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4번으로 넘어간다.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 아직 증명은 딱 두 개만 할 거야. 산술 기하평균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두 개만 증명을 할 거고, 그것도 증명이 중요하긴 하지만 또 공식의 최대 최소가 구하는 공식을 이용할 거니까 잘 기억해 줘요. A제곱 더하기 뿔마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내용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나와 있죠. 자, 이거 봐.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증명해 볼게요. A제곱 뿔마 2AB 플러스 B 무슨 식이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라. A 더하기 B를 제곱하면 항상 어떤 값 나와? 0보다 큰 값 나오지. A 빼기 B의 제곱도 항상 0보다 큰 값 나오지. 자, 등호 이 꼴이 성립할 때가 언제냐 이거야. A 플러스 B 제곱의 이 꼴 0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야? A가 마이너스 B인 경우지. 맞아? A 빼기 B의 제곱이 0보다 큰 경우 0이 되는 경우 언제인 경우야? A하고 B가 같은 경우죠. 그래서 부호는 마뿔 B일 때 성립하는 거다. 가로 열고 복호동순 써져 있지? 복호동순 뜻이 뭐야? 부호는 두 개인데 순서대로 같다는 뜻이지. 알죠? 아는 거지? 이미 많이 틀렸네. 처음 배웠던 거? 완전 제곱식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가를 잘 봐두면 됩니다. A제곱 뿔마 AB 플러스 B제곱도 항상 0보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자, 하나만 더 까볼게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본다. 자, 그럼 이거 잘 봐.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 거야. AB 플러스 절반의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1 B제곱.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 B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이거 뭐야? A 플러스 2분의 1 B의 제곱이야. 뒤에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3 B제곱이지.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1 제곱은 항상 어떤 값이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지. 그 다음 이거 밑에 거 봐. 이놈도 뭐야? 4분의 3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아닌가요? 그쵸? 증명하는 방법이니까.
자,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여기 A와 B가 뭐 이어버려야 돼? 딱 둘 다 0이면 되는 경우죠. A와 B는 다 0이면 되지. 맞아? 여기 4분의 3 B제곱이 0 되려면 B제곱이 0 돼야 되지. B가 0이어야 돼. 여기도 A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B인데 B가 0이었으니까 A도 0이잖아. A와 B는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 이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자, 디귿 오랜만에 나왔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무슨 식이라고?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러니까 증명한다고 했어. 태성,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시작. 그 2분의 1, 그 3개 완전 제곱. 그게 완전 제곱식 3개. 기억나냐, 성훈이? 기억 안 나지, 당연히. 간다. 2분의 1의 중괄호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 됐나? 그럼 봐. A 빼기 B 제곱, A 빼기 B의 제곱은 항상 어떤 값이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지. 그 다음 B 빼기 C의 가로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지. C 빼기 A, C 빼기 A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지. 그러니까 이 앞에 2분의 1이 있어도 어때? 똑같이 0보다 뭐야? 크거나 같은 값 아니냐? 자, 그럼 이 꼴은 언제 성립하냐? 등호가 성립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이 꼴 성립하려면 뭐 해야 돼? A와 B가 같아야지. 여기 이 꼴 성립하려면 B하고 C가 같아야지. 여기 이 꼴 성립하려면 C하고 A 같아야지. 따라서 결론이 뭐야? A, B, C가 모두 뭐 하는 경우? 같은 경우. 또 이거 나오면 선생님이 무슨 삼각형이냐 물어보면 무조건 암기된다고 했지? 정삼각형. 이거 기억나죠? 1학기 중간고사 때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 자, 뭐 리을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공식이죠. 인수분해 공식이 기억나야 되는데 리을만 하고 A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일 때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 3ABC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한다. 증명. 자, 증명 방법이 뭐라고 했어?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빼어서 0보다 크다를 보이면 되지. 이 꼴 붙어 있으면 이 꼴 붙여주면 돼. 이게 증명 방법이잖아. 맞아? 증명합니다. 원차례 공식입니다.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ABC를 풀 거야. 자, 샬라샬라 풀어서 이게 뭐 나와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자, 완벽한 공식 아닙니까? 승훈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냐? 여기 3개 쓸 거고 여기에 6개 쓸 거야. 태성 불러. 태성이 나온다. 어떻게 알지? 아, 승훈이 1학기 때 안 다니는 학원을. 맞아. 역시 차이점이 나지. 청훈이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점. 어때? 완벽하지? 기말 때 올려야 된다 성적. 자, 그럼 봐라. 좀 전에 여기 했잖아. 이거 어디 있었어? 좀 전에 여기 디귿에 있었지? 자, 디귿 쓴다. 디귿. 여기 라면줄 친 놈을 디귿 쓸 거야. 자, 앞에 2분의 1 쓸게.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대로 쓰고 그 다음 중괄호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똑같은 거야. 결국은 C 빼기 A의 제곱. 됐냐?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야. 그럼 이거 더하면 뭐냐? 양수지. 이것도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지.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0보다 크거나 같고 얘 0보다 크거나 같고 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2분의 1 곱해봤자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아. 증명 끝났죠. 가로 열고 이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뭐 증명. 이미 나왔지 아까 디귿에서. 뭐였어? 다 같을 때. 증명 끝난 거죠. 이렇게 알쓴 사용된 증명 방법은 뭐밖에 없어.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지. 빼어서 양수임을 보여준 거죠. 빼어서 양수임.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지금까지 한 건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거. 증명. 자, 증명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지. 산술 기하 평균과 호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 증명이 나온다는 거. 자, 그 밑에 있는 마지막 하나. 절대값 들어있는 거. 자, 등호만 써. 등호는 절대값 미음. 미음 언제? 두 수를 곱한 게 양수일 때만 성립하겠죠. 절대값이니까. 부호가 같을 때만.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했어. 절대값 A 플러스 B. 요놈이 더 크거나 같다. 언제? 등호는 A 곱하기 B가. 이것만 써. 그냥 이거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5번부터 증명을 합니다.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인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국가 과정에 산술 기만 나오니까 조합 평균을 몰라도 상관은 없다. 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해. 산술 기하 평균은 뭐 할 때 쓰는 물건인가를 알아야지. 자, 그래서 바로 이놈이 최대값 또는 무슨 값을 구할 때 최소값 구할 때 쓰는 물건이야. 이제 새롭게 하나 등장한 거죠. 우린 지금까지 이거 보여오기 전까지 최대값, 최소값은 뭐냐? 2차 함수 형태에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값 구했죠. 맞아요? 그리고 고1 때 와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새롭게 등장하는 게 뭐라고? 산술기하 평균이야. 자, 중요한 거. 이게 나온 A와 B는 뭐일 때? 양수일 때. 자, 그래서 어때? 씁니다.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 씌운 것보다 항상 뭐하다? 크거나 같다. 가로 열고 다 완벽하게 기억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와 B가 뭐 할 때? 같을 때. 이게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산술 기하 평균 원본이야. 자, 반드시 절대부등식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증명하러 갑니다. 산술 기하 평균이 첫 번째 증명,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 공식은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공식처럼 암기도 해야 되는 거다. 공식처럼 암기. 증명합니다. 자, 뭐 할까 선생님? 이거 보이려면 빼어서 보여주면 되죠? 자,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루트 AB 뺄 거야. 자, 빼어서 샬라샬라해서 뭐 보여주면 돼?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이게 뺀 값이 0보다 크다를 보여줄 거야. 자, 통분합니다. 통분.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2 루트 AB야. 네. 자, 잘 봐. 2분의 1을 앞으로 다 뺄게요, 그냥. 얘는 루트 AB 양수니까 루트 A의 제곱으로 쓸 수 있지. B도 양수니까 루트 B의 제곱이지. 빼기 2배에 따로따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쓸 수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식이냐, 승훈? 딱 보니까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 빼기 2배의 루트 A 곱하기 B잖아. 완전 제곱식이잖아. 승훈아. 네.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과 똑같아. 이거나 이거나. 네. 완전 제곱식 만든 거라고 그냥. 그럼 봐. 여기 있는 루트 A 빼기 루트 B 제곱은 항상 어떤 놈이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지? 자, 등호만 써주면 너네. 그럼 얘는 0보다 뭐야? 크거나 같다야. 그치? 단, 가로 열고. 이 꼴은 언제 성립한다는 걸 확인해야죠. 등호는 언제 성립해? 여기 0 되는 값은 A하고 B가 뭐 할 때? 같을 때.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돼요. 뭐 할 때 쓰는 물건이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때 쓰는 물건. 산술 기하 평균. 첫 번째 증명 하나 한 거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제를 볼게요. 대표 12번. 산술기하 평균 문제는 단독 문제이고
교과 과정에서는 호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또 뺐더라고. 교과서에서는 일단 있다라고 정도만. 자, 일단 두 문제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 증명 말고 구하는 방법. 잘 봐, 선생님 이게 원본이잖아. 실전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이걸 변형해서 푸는 게 좋지. 변형해서 어떻게 변형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 양변에 2를 곱해버려. a 플러스 b는 2 이쪽에 2 루트 ab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변형해서 풀면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이거는 원본. 실전에서는 이렇게 바꿔. 암기해야 된다 승훈아. 공식이니까 뭐 할 때 쓰는 공식이라고? 뭐 할 때 쓰는 공식이야? 산술 기하 평균이 뭐 할 때 쓰는 물건이냐? 완전 제곱식을 구할 때 쓰는 물건이야? 와, 너 여기 그럼 여기 써맞지 않았냐? 최대값, 최대 최소값 구할 때, 봐, 최대값 구하라고 했지. 여기 최소값 구하라고 했지. 요럴 때 쓰는 거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다? 여기 나온 A, B는 반드시 무슨 수여야 돼?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양수. 그냥 반드시 양수란 말이 없으면 이 내용을 쓸 수 없는 거야. 자 보자. A제곱 양수 맞나요? 4분의 B제곱도 양수 맞고 자 둘 다 양수인 거 판명됐지? 자 간다. 요거 쓸 거야. 다시 승훈이를 위해서. 자, A를 동그라미로 봐. B를 세모로 보고 2배의 루트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써야 된다고 요 공식으로. 이게 동그라미야. 승훈아 이게 세모고. 그래서 산술기하 씁니다. A제곱 더하기 4B제곱은 크거나 같다. 불러 2배의 루트 불러 A제곱 곱하기 4B제곱. 됐나요? 거의 대부분이 최소값을 많이 물어보는데 이렇게 최대값을 물어볼 때도 있어. 그러면 이 값 알아 몰라? 준 거죠. 8. 그래서 2 루트 뭐라고 써야 돼? A제곱 B제곱이니까 A 나가고 B 나가고 4 다 나가니까 뭐야? 양수니까 2 A B죠. 그래서 자 그럼 계산하면 어때? 8 여기는 4AB야. 자 그럼 4로 나누면 되니까 AB는 뭐? 읽어. A 곱하기 B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최대값 얼마야? 2 답 나왔죠. 요럴 때 쓰는 물건이야. 승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렇게 가로가 나올 때는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어 이미? 전개를 먼저 하라고 했어. 전개. 자 가로 전개합니다. 전개해야 뭔가 보일 거야.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뭐 쓸 것 같아? 산술기하 쓸 거야. 전개합니다. 불러 AB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AB분의 얼마야? 16. 자 이쁘게 정리. AB 더하기 AB분의 16 더하기 12죠. 자 갑니다. 승문 이거 양수냐? 네. 이거 양수고. 자 다시 동그라미 양수 세모도 양수 더한 게 주면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뭐라고?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야.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부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상관없나요? 자, 선생님 여기다가 10을 더해볼게. 좌변에 10 더해주면 우변에도 뭐 더해주면 돼? 10 더해주면 돼. 요 성질을 쓸 거야. 잠시 가릴게 10을. 이게 동그라미 이게 세모라고. 승훈아 잘해야 된다 이거. 나오는 시험 문제 한 문제. 자,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 쓸 거야. 2배의 루트 동그라미 써. AB 곱하기 세모 써. 되냐? 근데 10이 더해져 있네. 일단 10만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공식을 암기 못하면 이 문제를 못 풀어내는 거다. 공식을 암기 못하면 못 풀어내. 하나 이거 약분되냐? 반드시 이 루트 안에가 숫자 처리돼야 돼. 이게 모양이 다르면 모양을 같게 만들어 줄 거란 말이야. 좀 이따 얘기해. 태성이가 못 푼 거. 풀었어요.
코시 쓴다고? 아니 솔직히 이름은 헷갈려서 안 그럼 얼마야 이게? 18. 따라서 요 값이 18보다 크거나 같다야. 따라 최소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 18 이렇게 쓰면 되죠. 아직까지는 쉬운 내용. 자, 14번이 좀 어려운 문제. 14번부터 잘 본다. A가 1보다 클 때 A 플러스 A 빼기 1분의 4 이놈의 무슨 값? 최소값을 M이라고 하고 그때의 무슨 값? A의 값. 자, 봐봐. 이거 내신 시험에 나왔던 유형이야. A가 1보다 크다고 했지? 그럼 A는 아무튼 양수네. 그 다음에 A 빼기 1분의 4도 양수지?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쓸 거야. 근데 봐봐라. 요 루트 안에 반드시 약분이 돼서 숫자 돼야 되는데 A하고 A 빼기 1 곱하면 약분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단 말이야. 약간의 조작이 필요한 거야. 이게 어려운 문제야. 자, 잘 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자, 이게 기준이야. 분모에 A 빼기 1이 보이지? 그러니까 요 놈을 뭘로 쓸 거야? A 빼기 1로 쓸 거야. 자, 갑니다. A 빼기 1로 써. 자, 이 조작을 해야 된다고 했지. 왜 이렇게 써야 돼? 이놈을 곱하면 숫자 처리돼야 되니까. 그럼 봐라. 뭐가 더 들어가 있어 지금? 빼기 1이 더 있으니까 이거 뭐 해주면 돼? 더하기 1만 써주면 되죠. 이게 뭐야 이제? 동그라미. 이게 뭐가 된 거야? 세모가 된 거죠. 산술기하 쓸 수 있냐? 자, 간다.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플러 A 빼기 1 곱하기 A 빼기 1분의 4 더하기 1만 해주면 되죠. 자, 계산 약분 되냐 이거? 2 곱하기 2야. 루트 4니까 그럼 얼마 이게? 끝나지 않았어 아직. 자, 최소값은 구했지. M값은 얼마? 5지. 그때 A값을 구하래. 이 꼴이 언제 성립하냐 물어본 거지. 이 꼴은 언제 성립한다고 했어? 요 놈과 이 놈이 같을 때라고 했어. 쓴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빼기 1하고 A 빼기 1분의 4가 뭐 할 때? 같을 때. 자, 푼다. A 빼기 1의 제곱은 4야. A 빼기 1은 얼마야? 뿔마 2지. 구한다. A는 하나 못 나와? 3. A 하나 못 나와? 마이너스. 따라서 A가 뭐보다 크다고 했어? 1보다 크지? 그러니까 답은 뭐라고 써야 돼? 3. A가 3일 때. N값이 얼마야? 3 구해진 거죠. 5 더하기 3이니까 최종적인 정답 얼마야? 답은 8. 이렇게. 이게 내신 시험에 가볍게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다. 같지 않을 때 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있었나? 아까 나눠준 프린트 봐봐. 프린트 108번 봐봐. 프린트에 108번. 자, 봐. 내신 시험에 나왔죠? 원고 시험에 108번 두 개 안 풀어본다. 108하고 116 두 개 풀어본다. 프린트 뒤에 있는 108과 116 두 개. 108과 116. 108과 116. 방금 했던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나왔어 혹시?
응? 사용은 아니고 해보면 한것 같아요. 좀이 안 나왔다 아직. 수준이 뭐 어떤 공기 쓰려고 그래? 네.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이요.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하면 돼. 네. 산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알려주지 않았어요. 봐라, 이 문제 똑같냐 안 똑같냐? 고맙습니다. 똑같잖아. 학교만 A와 X만 바꾼 거 아니냐? 답은 똑같은 거야. 자, 16번을 풀면 끝나는 거죠. X가 1보다 크다고 했어. 4X도 양수야. X 빼기 1분의 1은 양수. 자, 양수이므로 지금 서술형으로 쓰고 있다.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하여. 서술형으로 한번 써주면 돼. 요 말을 꼭 써줘야 된다. 요 공식 이거를 딱 꼭 써줘야 돼. 안 써주면 무조건 감춰지겠죠. 서술형이면. 갑니다. 4. 이거 만들어 조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루트 안에가 안 되니까. 4에 뭐 써줘야 돼? x 빼기 1. 그냥 더하기 x 빼기 1분의 1. 자, 원래는 4x인데 뭐가 더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 4가 더 들어가 있지? 여기 뭐 해주면 돼? 4. 그래서요? 간다, 산술기야. 크게 하나 같다. 2배의 루트 4 곱하기 x 빼기 1, 4x 곱하기 x 빼기 1 플러스 4 써주면 돼. 그대로 자, 계산하니까 2 곱하기 약분되잖아. 2야 얼마인가? 8. 자, 이게 무슨 값이야? 최소값 구했지. 그때 x값 구하라고 했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여기 있는 이놈하고 이놈 뭐 할 때? 같을 때. 선수용으로 잘. 등호는 일 때 풀어. 4의 x 빼기 1의 제곱이 1. x 빼기 1의 제곱은 얼마? 4분의 1. x 빼기 1은 뿔마 얼마? 2분의 1. x는 2분의 1 더하기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이거 얼마야? 2분의 3. 이거 2분의 1. 따라서 x는 1보다 이거이므로 x는 얼마야? 됐어요? 그때 x값. 답은 뭐라 써야 돼? 최소값 8 써주면 되고 그때 x는 2분의 3. 얘는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 얘는 답 8이겠네? 8번은 똑같은 일이니까. 다 했어? 네. 다 맞았다고? 아니요. 얼마 틀렸는데? 많이 틀렸다고?